제 삶을 가까이서 보는 지인분들이 야 너 그렇게 어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것도 많이 듣고 야 너 어리니까 좀 천천히 해라.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 건 내 장점인 건 맞는데 그 장점이 안주하면 그냥 어리고 똑같은 그냥 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장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 장점을 이용해서 뭘 더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나? 남은 바꾸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바뀔 바꾸자. 수 있으니까. 내가 영향을 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너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약 조건 같은 거는 무조건 뭐 하루에 운동은 저는 365일 중에 365일을 나가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냥 완전히 그냥 루틴화 시켜서 그냥 제약을 만든 거죠. 왜냐면 운동을 하루 쉬고 그게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러면 적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게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만든 아 중간 그거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난 더 대단하더라고. 오히려 일주일에 3일 월수금을 꾸준히 가는 거가 난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아. 매일 하는 거보다. 왜냐면 한 번씩 쉬면서 하는 거는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영상 올리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항상 유혹이 있어요. 아이, 하루만 쉴까? 하루만 쉬어도 뭐 전혀 상관없지. 상관없죠. 근데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쉬잖아요. 계속 쉬죠. 다음에 이틀 한 번 맞아요. 쉬겠지. 다음 주에 하지 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영영 멈춰버릴 그 두려움이 사실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리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주일에 두세 개를 꾸준히 올린 사람들은 생각보다 난 더 없다고 생각해. 없죠. 매일 올린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두세 개를 주마다 계속 올리는 사람은 이건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유혹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요. 난 그래서 그 유혹 자체가 소모적인 걸로 생각을 해버리기 위해서 그냥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매일 하자. 그것도 선생님만의 루틴인 거니까. 그렇죠. 벗어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노력하는 부분이 그런 거고 뭐 한두 개 빠져도 뭐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전혀 상관없지만 근데 하시잖아요, 혼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데. 선생님이 운동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거랑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쩌면 아무도 주변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하지 않을 건데 선생님은 아마 속으로는 내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 내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전 좀 있거든요. 제가 어리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제 삶을 가까이서 보는 지인분들이 야 너 그렇게 어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것도 많이 듣고 야 너 어리니까 좀 천천히 해라.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 건 내 장점인 건 맞는데 그 장점이 안주하면 그냥 어리고 똑같은 그냥 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장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 장점을 이용해서 뭘 더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데 안주하지 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경매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그 어리다는 장점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데 그냥 똑같이 회사 다녀. 그럼 그냥 어린 거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럼 똑같은 거지. 네. 친구들 맨날 그래요. 어린데 우리 어리잖아. 왜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아? 천천히 해 그냥. 이렇게 아니 나는 어린다는 장점을 조금 더 활용하는 거다 지금 이게. 어린애로만 남기 싫었던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결국에 누구나 또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밖에 못 써먹는 툴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사실 선생님 나이 때 나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이 투자할 때 그 얘기를 저도 선생님 나이 때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너 뭐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사냐. 지금은 사실 좀 안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겨서라고 생각도 드는데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알 수 있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빡빡하고 여유 없게 살아봤으니까 이제 상대적인 여유를 즐기고 느끼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쉬지 않고 달렸지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거 보면서 혼자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선생님이랑 되게 닮은 점도 많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역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의 역치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어깨로 툭 치기만 해도 그때 막 확 화나가지고 분노 조절 못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통,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오는 역치가 되게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고통의 역치는 이렇게 있지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더 열심히 살고 일부러 강박도 만들고 막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럼 이게 강박이 생기고
이게 점점 제 루틴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저의 고통의 영역이 아니에요. 고통의 욕체가 여기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제 나이 때 고통의 욕체를 계속 이렇게 쳐서 올려놓은 맞아요. 상태인 거예요. 아, 지금 여유를 가져도 얘가 내려가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고통의 역치가 저기 있는 거야. 선생님의 고통의 역치는. 선생님 본인은 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진짜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아유.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맨날 수강 선생님이랑 연락을 저렇게 하고 영상 일주일에 몇 개 막 거의 매일 올리시고 블로그 글도 일주일에 이렇게나 올리고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되게 너무 공감이 또 네. 돼. 왜 되냐면요. 그게 최근에 좀 느껴졌거든요. 최근에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연락 많이 오죠. 연락 너무 많이 주세요. 화가 날 정도로 연락. 내가 화 잘 안 내거든. 너무 많이 연락 오니까 막 화가 날 정도로. 괜찮다고. 그런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지. 반지하 이퀄 침수구나. 모든 반지하가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의 역할은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슬픈 사연들 막 침수되고 막 안타까운 사연을 비춰줘야 되는 거니까 내 집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걱정돼서 하는 연락이었는데 걱정도 어쨌든 너무 지나치면은 스트레스죠. 그렇죠. 난 괜찮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때 되는데. 그런 글도 썼던 것 같고 유튜브. 그때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반지하랑 연관되는 거는 창문에서 물이 넘어온다는 일은 사실 거의 없고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역류에 관해서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뭐 교육생분들도 반지하 갖고 계신 분들이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된 교육생도 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예전에 그런 집들도 있었는데 저도 나름 이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어떤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거기는 보완을 개선을 좀 해놨기 때문에 이번 비 왔을 때 그런 집들은 오히려 괜찮았어요. 근데 한 집이 구조가 특이해서 뭐 땅 바닥이 그 반지하의 천장인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새가지고 떨어지는 데 때문에 그 당일에 비 많이 올 때 막 가서 막 물 닦아주고 그렇게 온 데도 있긴 하거든요. 고통의 역치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갔다, 올라간 어쩌면 전보다 무뎌졌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옛날에는 기상이 안 좋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그렇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잠도 안 해요. 근데 세입자 번호가 떴다.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엄청 무서워요, 진짜로. 심장 뛰고 막. 비가 많이 올 때 전화가 왔다. 특히 되게 늦은 시간이고 새벽이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가 아닐 거거든. 보통 물이 차올랐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한 전화가 안 오는데 이거는 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어떻게 대처를 해?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죠 그냥. 그렇죠. 세입자분들은 당장 오라는 거야. 아니 늦은 밤에. 처음에는 막 달려갔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전화가 오고 이래도 전화번호에 좀 놀라는 게 없진 않지만 확실히 덜해진 것 같고 그걸 말을 좀 해줘요. 그래 맞다. 근데 내가 그냥 간다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대신 내일 아침에 제일 빨리 사람을 불러드리겠다. 비가 막 많이 와서 누수가 물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람을 불러도 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물 떨어지는 거 가가지고 왜 닦아줬냐면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집주인이거든. 그건 괘씸한 녀석이거든. 액션을 그래서- 보여줘야죠. 네. 사실 액션을 중요하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만큼 너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지금 없다. 방수를 할 수가 없다. 나도 답답하다. 그거를 보여준 게 이 걸레질이었죠. 중요하죠 진짜.